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의 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오늘 또 특이한 차를 갖고 오셨네요. 워낙 유명한 차종 중 하나죠. 네. 현대 산타페 풀체인지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차 최고의 아웃풋 2023년 가장 기대주 산타페가 드디어 나왔군요. 와, 이제는 거의 완벽하죠. 사실 그동안 산타페가 중형 SUV에서 강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소렌토가 워낙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명성이 좀 시들해진 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팔린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으로 아쉬운 평을 받았는데 현대가 이번 풀체인지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습니다. 산타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번 보죠. 오호, 네네. 오호,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좀 업데이트된 산타페 이상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점차 이제 부품이 많이 장착된 테스트카가 하나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최근에 포착된 것 중에 그릴 내시 형태가 다른 모델을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랜저 그릴 생각나지 않으세요?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네네. 그랜저 타페? 이렇게 되는 건가? 기존에 제가 예상도에 보였던 부분은 선적인 요소가 강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제 생각은 이제 산타페 캘리그라피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여러 했어요. 가지 트림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릴 모양이 다를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 일자 램프가 다시 들어가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전에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포착된 주행 테스트카 차량 중에서 이 부분이 빈틈 사이로 점등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불빛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 끝에 현대 H를 상징하는 요 램프 그리고 중앙 일자까지 해가지고 밤에 봤을 때는 와, 저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 주지 않을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램프 자체 위치도 네. 되게 높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램프가 높으면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다른 SUV들 높이를 낮추고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대가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DRL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도 헤드램프가 있다는 거는 괜찮을까? 그동안 그러면 현대는 왜 램프를 낮췄던 건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보닛도 지금 다른 차보다 높은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전체 차가 좀 박시한 형태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볼륨도 되게 커지고 램프 위치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좋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RL은 좀 높지만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일램프도 굉장히 또 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헤드램프는 높고 테일램프는 낮춘다. 네. 잠깐만.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네. 깜빡이는 어떻게 켜진다는 거예요? 깜빡이는 이 부분도 스파이스에서 포착이 됐는데 네. 이 H가 다 노랗게 점등이 되더라고요. 이 전체가 이렇게 네. 깜빡깜빡. 와, 시인성 어마어마할 텐데 네. 밤에 보면 눈뽕이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심지어 요 픽셀 5개가 다 점등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 그쵸. 팟 이렇게 네. 들어올 텐데. 와. 그래서 뒤에 산타페가 쫓아온다고 아, 저건 누가 봐도 산타페구나. 네, 먼저 쉽게 가시죠. 알아볼 수 먼저 있을 것 가시죠.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대 마크는 요 중앙이 아니라 후드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어지간히 키 작은 사람은 현대 엠블럼 못 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H 자체는 여기 램프로 상징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 좀 약간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V80도 앞에 이렇게 눕혀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조금 어색하지만 너무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또 개인적으로는 현대 엠블럼 자체가 타원형에 가깝잖아요. 이 엠블럼을 중앙에 넣기에는 주변 요소가 굉장히 각진 요소가 많다 보니까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일부러 탈락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네네. 다른 부분하고 잘 어울리기 어려운 요소긴 하네요. 네네. 요 가운데 요게 뭐죠? 이 부분은 아이오닉 5에서 보셨던 카메라 위치랑 되게 동일하게 자리가 잡고 있는데요. 일단 센서 바라는 걸 아이오닉 6에도 넣었고 네네. 그걸 이제 산타페에도 적용을 했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다가 레이더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뭐 만약에 레벨 4 자율주행이 된다, 네네. 레벨 3 자율주행 되기 때문에 여기 네. 라이다를 넣어야 된다. 그래도 넣을 만한 공간으로 좀 약간 확장성 있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걸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네요. 그 다음을 한번 보죠. 네, 옆쪽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클레딩이 그동안 산타페라던가 투싼도 마찬가지고 네. 타원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각지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형태를 두었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하고 범퍼도 이렇게 바디 컬러가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클래딩을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가 있나? 네네. 그동안은 클래딩을 다 바디 컬러로 해서 도시명 SUV 느낌을 살렸다면 맞아요. 이제는 클래딩을 정말 강하게 써서 네. 난 오프로더야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네. 도시명 SUV가 많다 보니까 클래딩까지 바디 컬러로 일치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네. X5라든가 X6도 뭐 냈었고. 다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뭐 네, 포르쉐라든지 뭐 다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산타페에서는 또 바디 컬러 옵션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쪽에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거나 좀 매트한 타입으로 그 정도 선에서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요건 뭐예요?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는데 장식적인 요소 같아요. 약간 이쪽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에어 커튼이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리송하지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예쁜 요소가 되는 건가? 일단 클래딩은 어쨌든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각졌네요. 그리고 또 요 전면 클래딩 위쪽에 보시면 측면에 디펜더와 좀 닮은 듯한 가니쉬가 위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는 건 좋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장식적인 요소만 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좀 아쉬웠는지 여기 산타페 레터링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니쉬만 달랑 있는 경우를 자동차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쵸. 거기를 또 이렇게 문짝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네. 파팅으로 잘라버리는 것도 야 이것도 쉽지 않은데 네네. 이걸 이런 식으로 랜드로버가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를 보면 앞바퀴 휠하우스가 끝나는 지점부터 문짝이 열리는 그 사이 네. 그 사이에 그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쵸. 굉장히 길어서 그 영역을 어떻게든 커버하지 않으면 차가 벙벙해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가니쉬가 없으면 밋밋합니다. 네. 그래서 넣는 건데 사실 산타페는 지금 저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쵸. 걸 넣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가니쉬가 네. 여기 있었어야 됐나 하는데 거기다가 또 산타페라고 글씨를 깨알같이 또 네. 시쿠지 집어넣는 것도 네. 꼭 저랬어야 됐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만약 이 간시가 없었으면은 이 바디가 앞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면서 더 매끈한 인상을 줘서 좋았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양산에서 여기 들어갈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운전자가 탑승할 때 이 레터링을 바라보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산타페를 탄다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고자 하지 않았나 현대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있네요. 네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산타페가 랜드로버 디펜더를 뭐 공식적 입장은 모르겠지만 했다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현대 색깔 잘 넣어가지고 잘 번호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네. 이것이 조선의 디펜더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실제로 디펜더는 아니죠. 나름 현대 이미지 특히 네. 프론트에서 현대 이미지를 확실히 딱 주니까 네. 디펜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디펜더는 보면 너무 예쁜 차예요. 아, 그쵸. 사실 네. 디펜더 같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을 그쵸. 거고 네. 이미지는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캘리그라피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이 전용 휠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SUV다운 휠은 아니긴 한데 굉장히 밀도 있는 스포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멋있는데요. 일반 네. 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캘리그래피 전용 휠은 이렇게 생겼다. 굉장히 네, 촘촘하고 뭐 만소리 휠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네. 이 가운데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계속 수평으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진짜 만소리 휠 같을 것 그럼 완전 같은데. 럭셔리하겠네요. 굉장히 럭셔리할 것 같아요. 네. 또 재질감도 굉장히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멀리서 봤을 때 광택도 많이 나고 굉장히 존재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전 전체 블랙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잠깐 만소리 휠이라고 했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만소리 휠 왜 너무 멋있네. 또 이제 A 필러를 보시면 이렇게 블랙아웃 처리가 돼 있는데요. 블랙아웃 되니까 되게 뒤에 이 흰색이 당위성이 없어지네요. 아, 그렇네요. 네. 앞하고 뒤가 이렇게 딱 떠맞히는 두 개의 맞아요. 이 기둥이 있어줘야 이게 네. 뒤에 있는 흰색 이 필러가 네, 의미가 네. 생기는데 사실- 그게 없으니까 얘는 왜 들어와 있지? 이런 그쵸. 느낌이. 이쪽에 D필러를 보시면 D필러 위쪽에 이런 사각형의 장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난해하다.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수납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루프에 무엇을 좀 장착하기 위한 SUV로서 키트를 장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함 멋있게. 같은 거, 네, 뭐 맞아요. 요즘 뭐 디펜더도 여기다 뭐 붙일 수 있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네. 사다리도 붙일 수 있고 네. 사물함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A 필러부터 이제 D 필러까지 굉장히 이제 매끈하지만은 이쪽 약간 포인트를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약간 왜소해 보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뭐라도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좀 예상도니까요. 양산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측면에 이어서 이제 후면을 보시면요. 전면에 H 램프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 모티브를 그대로 따와서 H를 형상한 램프가 두 개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뒤에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가운데 램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 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뒤에 저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하고 조금 연관성 있는 것 같은 램프를 네. 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램프가 낮은 감이 있긴 하죠, 여러 가지로. 앞에 있는 램프랑 비슷하려면 이게 네. 가로가 아니고 세로였으면 네. 세로 가로 네. 세로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약간 고전 비디오 게임 같은 그런 픽셀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참신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삐뻑 네네. 삐뻑 이럴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처졌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예쁜 차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안정감 있는 느낌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 예상됐던 이게 선이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 갈 데가 없어요, 이 선이? 네, 제가 이쪽은 분석을 해봤는데 테일램프 옆쪽까지 이 부분이 터 있으면서 블랙이 연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수선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저 램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 포르쉐 964 램프. 지금 보니까 납득이 되네요. 964 램프 된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네. 이게 앞서간 디자인이었군요. 그럼요. 그럼 클래식에서 다시 연결고리를 찾는 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포르쉐 964. 요거예요, 요거. 이런 느낌이겠네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게 커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주 예쁘게 나올 걸로 기대해 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일단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예쁘고 안 예쁘고는 그 전체 이 양감에 있어요. 이 비율, 양감 이런 것들이 예쁘고 나면 그 안에 디테일은 어느 정도 조금 달라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예뻐 보여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길에서 위장막을 쓴 산타페 봤을 때 비율이 괜찮아. 예쁩니다. 그리고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모하비랑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면 어떡하지? 네, 그래도 이 산타페는 현대차의 흥행 보증 수표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산타페는 항상 흥행 보증 수표였고 네. 지난번은 좀 망했지만 좀 아쉽죠. 이번 산타페도 열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산타페 자체가 옛날에 있던 이제 갤로퍼를 굉장히 재해석한 모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네요. 갤로칸도 갤로칸도 있었고 테라칸, 네네. 테라칸 느낌, 테라칸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요소에서 램프의 디테일이라던가 테일 램프의 디테일처럼 디지털적인 또 픽셀 같은 느낌을 살리면서 나름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많이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갤로퍼 하면 파제로에서 온 거니까 미쓰비시의 후예니까 갤로퍼를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 그럼에도 현대가 그랜저를 얘기하면서 1세대 그랜저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그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것 같습니다. 테라칸은 정말 현대 고유 모델이니까 그렇죠. 테라칸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 갤로퍼랑 테라칸은 현대 전공이었어요. 정몽구 회장님의 역작이었던 거죠.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테라칸을 되살린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라칸 지금 봐도 멋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산타페는 좀 도시명을 벗어나서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도 좀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추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신차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